안녕하세요. 코로나와 싸우고 계신 우리 전국의 취준생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반수생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내시고요. 제가 이거 먼저 해드리려다가 밀렸던 건데 새해인데 오늘 일단 제출하는 날이에요. 좀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상반기 신입 경력을 뽑고 있고요. 두 군데에서 뽑고 있어요. 세아그룹 소속인 세아베스텔과 세아창원 특수강 두 개. 왜 이렇게 같이 뽑느냐, 이 뭐 종속회사 관계예요. 그러니까 둘은 뭐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은 거의 일부분을 좀 떼어서 세아 창원에서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이미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이 자소서 문항들이 뭐야, 희한한 게 있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빠르게 보고 빠르게 키워드 설정하는 단계로 여러분들 한번 인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우선 키워드를 우리가 좀 솎아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추천을 좀 제가 몇 개를 드릴 거예요. 보통 제가 한 5가지 정도 드리거든요. 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은 해외 키워드가 되겠고요. 해외 키워드에서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 아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이라서 목이 좀 안 풀려서 지금 커피 마시면서 하는데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큰 게 북미 쪽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가 있고요. 태국. 자, 그리고 유럽 쪽도 당연히 관계가 있고요. 물론 관련된 동남아 쪽은 인도네시아 쪽도 있다. 자, 여기서 근데 보시면 아랍어 능통자라는 것이 또 마케팅에서 있거든요. 당연히 아랍에미레이트, 아랍권도 있다. 그래서 인문학과나 어문학과 출신들 중에서 이 아랍어과 친구들이 제법 있는데, 이 친구들은 노려볼만 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해외 쪽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베스텔과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창원 특수강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석을 지금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특수강이라는 거. 특수강이 기본적인 이 회사의 핵심 제품이구나. 그래서 특수강에 대해서 알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는 이들의 고객입니다. 고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죄송합니다. 자동차. 자, 자동차는 부품 관련된 것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기계, 건설, 조선. 제가 지금 이거 왜 적고 있을까요? 우리 첫 단계가 뭐기 때문이다? 위를 보고 개인 컨텐츠를 최소한 우리가 몇 개를 뽑아야 되나요? 하나, 둘, 셋, 4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개인 컨텐츠 여러분들이 서칭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특수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겠어요? 그렇죠. 전공 관련된 경험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문과생들은 사실 접근하기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우대 전공에 이렇게 적어둔 겁니다. 금속, 금속기계, 전기기계, 금속, 전기기계, 그리고 금속, 전기, 금속. 자, 이 파트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파트는 상경과 법, 상경, 무관. 자, 이쪽은 우리 문과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 아주 탄탄하고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성취감을 느끼면서 다닐 수 있는 기업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는 이제 직무성인데, 여기서 직무성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려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당연히 특수강은 위에서 했고요. 그래서 품질과 생산이구나. 품질과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업을 한번 해볼게요. 개인 컨텐츠 서칭에 있어서는 특수강 관련된 전공 프로젝트, 특수강의 성분이라든지 특수강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한 학문 공부 정도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는 나는 자동차 관련된 경험이 있다. 또는 기계, 건설, 조선 또는 자동차 부품, 그죠? 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는 직무로 들어와서 자, 품질 관련된 경험, 생산 공정, 비단 위에서 열거된 산업군에 연계된 경험은 아닐지어라도 직무와 연계성 있는 품질 인증 관련된 또는 이 생산 공정의 3단계인 뭐 제강, 압연, 정정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뒤로 제쳐두시고요. 그 단계에 관련된 내용들과 본인의 전공 학문을 어떻게 또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 글로벌 기업이에요. 1, 2조 이상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고로 반드시 이 마지막 문항 관련된 국가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이것들을 활용해 주면 좋은데 글로벌 경험을 드러내고 있는 문항이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정한 이 분야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라고 먼저 제가 추천드리고요. 민도쌤의 추천 키워드 꼭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올게요. 자소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본 문항이 세 번째 문항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본인의 말에 이거 약간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네요. 본인의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본인만의 원칙을 지켰던 경험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4번은 타인과 협력하여 합리적 방안을 했던 경험을 써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이때 회사하고 좀 연계를 시켜 놓는 게 우선은 중요합니다. 자,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파백자기 때문에 한 개의 개인 컨텐츠를 간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4가지인데 위에 경력사항이 있습니다. 경력기술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력서 기반도 플러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빠르게 적자면 자, 기간이나 또는 연도를 조금 표기해 주시고요. 역순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보기 편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핵심 경험이 있고 플러스 어떠한 핵심 내용이 있는지 경력 기술인데 너무 길게 서술로 여러분 쓰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있는 한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게 좋은데 단 여기서 이런 우를 범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거냐, 이 지금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A라는 자, 설비 직무 또는 생산 직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생산이나 설비와 관련 없는 경력사항을 막 나열하면 중구난방이 돼요. 그러면 보는 입장에서는 생산 부문 사람들이 이 경력사항을 보면서 뭔가 산만하거나 집중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직무 지향적으로 여러분들이 직무에 맞는 내용들을 경력 기술을 좀 해주시는 게 그들이 한눈에 보게끔 하는 여러분들의 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이런 직무 관련성 있는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걸 봄으로써 이 친구 좀 경력이 있구나 하면 이제 저수로 내려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잘 드러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성장과정, 가치관 등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외 경험도 드러내도 상관은 없고요. 이미 글로벌적인 가치를 갖추고 있다. 그죠? 글로벌 했을 때 여러분들 아까 뭘 드러내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 국가들이죠. 그죠? 앞선 미국뿐만 아니라 등등의 국가들을 활용하셔서 작성하시고, 자,
또 다르게 나는 품질과 관련된 어떤 표준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표준을 내가 중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에피소드를 써주셔도 됩니다. 그죠? 자, 이러면서 본인은 어떤 걸 중시하냐? 자, 미국이라는 곳에서 내가 뭘 중시한다. 또는 표준, 품질일 때는 뭘 중시하는 가치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업종이나 수출국이나 업종, 수출국 또는 마지막으로 직무에 대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게 가장 그들 입장에서는 클릭하고 싶은 자소서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본인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장 큰 성과와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봤던 경험이에요. 근데 Y예요. 이거 우리가 이전에 한번 봤어요. LG가 그죠? 최근에 LG전자가 또 이렇게 우리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LG전자는 500자였는데 여기서는 800자네요. 어싸. 그래도 다행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 조금 분해를 해서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주시고요. 그죠? 그래서 최소 300자, 800자 이렇게 드러내줬으니까 하나당 3에서 400자 정도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성과 경험 여러분들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이렇게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거를 실패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 대다수 우리 멘티들 글 받아보면 성과거든요. 실패 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채무불이행을 토대로 뭔가 집에 차압딱지나 집이 사업을 망해가지고 파산을 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파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아주 재기 불가능한 상황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 좀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니까 이런 실패는 여러분들이 뭐가 좀 아쉬웠다, 좀 내가 부족했다, 좀 내가 보완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드러낸다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백악관에서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건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성취라고 쓰겠죠. 저는 그렇지만은 실패였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재수없죠? 그렇더라도 왜? 뭐가 아쉬웠길래 너는 그게 실패인데? 라고 물을 수 있는 질문을 받는 유도 전략을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훨씬 더 각인 효과는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문항. 본인의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본인만의 원칙을 지켰던 경험. 이런 문항들이 왜 특히 세아그룹 같은 이런 기업이 좋아하는 문항일까?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왜 이 문항이 나왔을까? 본인의 말에 끝까지 책임지고 복종하라는 건가요? 너 한번 그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번복 못하지? 나가. 이걸까요? 그러진 않겠죠. 자,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본인의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과 거래하는 이 세아 베스텔과 세아 창원 특수강의 업종 특수성을 아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얘네가 홈페이지 가시면 있습니다. 분쟁 광물이라는 게 있어요. 분쟁 광물. 전 뭐냐면 이런 큰 규모의 거래를 하고 또한 이 광물, 분쟁 지역에서 생산하는 산업용 광물을 사용하는 이 원자재 수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상당히 큰 장치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런 분쟁 광물 같은 경우를 도덕적으로 상관없어. 이거 우리 써가지고 우리 제품만 잘 생산하면 되지 뭐. 이런 윤리적인 요소를 분명히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겠어요? 이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분쟁 광물이나 이런 건 다 잃어버리시고요. 본인만의 원칙이에요. 윤리적인 요소를 조금 한번 드러내셨으면 하는 저의 추천 픽입니다. 그래서 저만의 원칙이 무엇이냐? 저만의 원칙은요. 하고 먼저 정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거는 오늘 당일이니까 제가 힌트 좀 드릴게요. 자,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베스텔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인권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당연하겠죠? 얘네가 하고 있는 업종이 이와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분쟁 광물이라는 이러한 이슈에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피소드 중에서 어떤 걸 찾느냐, 내가 에피소드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러한 봉사활동이나 힌트 줬어요. 그죠? 봉사활동에서 많이 나와도 상관이 없겠다. 막상 쓰려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또는 아랍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런 국토 대륙 대장정을 한 거예요. 그런 활동들이 어디에 연계가 되겠습니까? 그 환경 기부금, 환경에 공적 자금에 쓰이게 하는 기부나 아니면 사막화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 NGO 활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는 나의 활동이 조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활동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활동이 누구와 연계되냐, 오늘 너무 많이 알려드린다. 그죠? 자, 누구와 연계됩니까? 자, 세아 베스트의 방침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연계하고 싶다. 베스트의 방침과 연계하고 싶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콩고 공화국 이런 주변 분쟁 지역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데서 이제 광물을 비윤리적으로 수입해서, 우리가 영화에서 이런 거 좀 많이 봤거든요. 그죠? 동물 보호인데 막 우리가 동물을 데리고 가서, 킹콩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레 제안해드립니다. 마지막, 타인과 함께 협력이에요. 이거를 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B2B 회사인데 1인으로 여러분들 자꾸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예를 많이 들긴 하는데, 커피숍에서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에게 한박 웃음을 지어줬더니 손님이 너무 좋아하고요,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에피소드보다는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상생의 키워드입니다. 상생, 또는 동일한 말로 동반성장이라는 건데, 이 상생과 동반성장, 여기에서 우리가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 타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주변의 거래처나 또는 주변에 협업을 했다면, 그죠? 협업의 대상을 드러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 동아리 활동이라 하더라도 돈을 관리하는 부서인, 자, 예산을 담당한 A, 그죠? 그리고 이거의 마케팅을 담당한 B. 그래서 예산과 마케팅과의 어떠한 유기적인 이 협조를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하고 어색해서 내가 먼저 가서 경청을 해주고 그 사람이 한박 웃음을 웃고 우리가 해피엔딩 120% 매출 향상, 이런 식의 패턴이 정말 많거든요.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협업 대상을, 그죠? 또는 비즈니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거래처 경험을 꼭 좀 활용하셔서 이것들과 이 유관 대상들과 어떠한 유기적인 협업을 했는지, 그죠? 어떻게 협조를 했는지, 자, 마케팅은 이렇게 돕고, 자, 예산은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을 해서 완수했습니다 라고 드러내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1번과 그리고 다른 문항의 한 문항 정도는 해외의 경험을 좀 써주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고요. 나머지 우리 이공계 친구들은 글로벌 경험 하나 정도는 쓰시되,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추천드린 방식을 토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자를 800자이기 때문에 에피소드는 굳이 너무 쪼개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미 이 앞에 경력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쪼갠다면 여기 성과와 실패라고 했던 이 공식적인 문항에서만 한 2개 정도로 여러분들이 카테고라이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쓰고 나니까 또 되게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내기 전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확인 정도로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컨텐츠나 키워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티가 전혀 관련 없는 민도쌤도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전공자들이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감사합니다.